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동주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에 CU 편의점을 비롯해서 편의점주 4분이 연속적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때 24시간 영업 강제를 해서 24시간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가맹점주, 그리고 월수 500만원 보장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가맹점 계약을 하고 나면 그게 허위 과장 광고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장사가 안 돼서 중도에 관두려고 하면 도저히 관둘 수 없게, 그래서 목숨까지 끊게 했던 거고,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 조항도 그저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4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를 했고, 당시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문제가 있으니 직권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CU 이런 회사 BGF 리테일 사장조차도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국회가 민병도 의원이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돼서, 그래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국회 을지로위원회도 나서고 시민사회단체도 나서고, 그래서 가맹점 하시는 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하는 얘기가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 법 위반 판단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혐의 판단, 이 공정위 서울본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까지 제출했는데, 그것을 공정위가 나서서 그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런 불공정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네 분의 그런 희생, 이것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도 분수가 있죠. 우리 사회의 가맹점의 불공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래도 바로잡자고 국회가 나서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지금 무혐의다, 이런 국가기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국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5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늑장행정, 요번에도 봤습니다만 즉각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 가맹점 불공정 문제도 정말 그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해가면서 호소했던 건데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배상면주가 이것도 3년 걸렸고요.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는 거 여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현장이나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런 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홀로 행정합니다. 늑장 행정이 이어서 나홀로 행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자의적 행정, 그리고 너무나 불공정한 행정을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가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것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합니까? 이름이 공정거래위원회 아닙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불투명한 행정입니다.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심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국정원입니까 여기가?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죠. 늑장 행정, 나홀로 행정, 자의적 행정, 불공정 행정, 불투명 행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예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걸 하지도 않고 해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불공정이 드러나도 아주 솜방망이 대기업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꿰차는 게 공정위 퇴직 공무원 그 퇴직 직원들의 대기업 대형 로펌 취업 이런 걸로 결과되어집니다. 이게 관피아가 아니고 뭡니까? 공정거래 이름 떼십시오. 을지로위원회가 대신하겠습니다. 도대체 창피하지 않습니까? 불공정거래위원회로 하든지 재벌 편들기위원회로 하든지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지. 공정거래라는 이름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합법을 빙자한 불법 행위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가맹점에 대한 이런 판단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때 사망진단서까지 회사가 위조했습니다. 지병으로 죽었다고 자살했는데 지병으로 죽었다고 그런 범죄행위까지 다 눈 감아주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낸 법도 있고 이미 그 2015년 4월 달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참여연대와 이런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이하경 의원이 제출한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법을 냈습니다. 조사권도 지방자치단체로 그 이양해라 라고 하는 법도 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 어제 있었던 그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고 국민을 기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저희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말씀은 이동주 전국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국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동주입니다. 앞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건은 12년도에 가맹 편의점, 대기업의 편의점주들이 잇따라 정말 그 저매출에 24시간 강제 야간 영업을 강요하는 회사 방침에 시달리다 못해 정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던 사건 이후에 정말 우리 사회가 갑질 부당한 불공정 행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년 전에 문제였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회에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져서 저희 정말 을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도 대기업 편의점들의 이 문제들을 반드시 공정하게 찾겠다고 해서 가맹법에 대한 공약도 발표를 했었고 그 결과로 하여튼 국회에서 가맹법 개정도 이루어졌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원인이 됐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와 같고 무혐의 처벌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산을 해서 정말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자치단체든 아니면 야당의 이런 앞장서는 단체들한테로 돌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정위가 이러고도 저희들이 공정위의 재소환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을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을살리 국민운동본부는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책임있는 해명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진걸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몇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12년도에 최초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나 가불 문제라는 개념도 생소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가불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편의점주,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이제 마구 너무 당하다 못해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NGO에 찾아오시던 그 시절에 있었던 연속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그래 공정위에라도 신고를 해보자. 공정위 말고는 여기 민원을 내봐도 다 그건 공정위 말고는 처리할 곳이 없다 이렇게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했고 그 사건들 그때 그 네 분의 그 정말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면서 그리고 남양역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가불 문제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이런 피고용인을 또는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을 재벌 대기업이나 본사나 사용자가 함부로 하고 사지로 내모는 게 그걸 해결하는 게 경제민주화나 이렇게 부각됐던 사건입니다.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서를 받아든 저희들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지적하고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했던 사건인데 100번을 양보해서 CU하고 롯데,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대기업 재벌 본사가 혹시라도 편의점 사업이 최근에 어려워가지고 적자라든지 정체라든지 하락기였다. 그래서 공정위가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일부 과징금을 깎아줬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 편의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편의점들의 본사의 소득은 계속 순이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어렵지만 본사들만 엄청 순이익이 늘어났으니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 순이익이 넘쳐나다 보니 신세계 그룹도 뛰어들고 지금 전국에 이제 3만 개가 넘는 3만 개 다 가까운 재벌 편의점으로 이렇게 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원회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또 가맹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곳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민생과 복지 예산이 부족하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보여준 이번 모습은 그동안 공정의 모습 중에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 재벌대기업 비호위원회라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공정위의 권한은 일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생활 밀착형으로 시민들과 접속해 있는 광역지자단체의 조사 권한이나 고발 권한을 줌으로써 지금 공정위만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정위의 이 비대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의 이런 모순과 비대한 권한을 지자체 분산하고 또 국회 정무위라든지 국회 차원의 감시 감독을 훨씬 더 강하게 받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하경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정무 이하경 의원님께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가까운 굉장히 혁신적, 획기적인 개정안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단체들이 꼽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에 꼽혀있는 법안입니다. 대리점보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계약법 그건 절대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나 서민들 죽이는 법은 처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전월세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충격적인 소식은 최근에도 편의점주들이 몇 분이 자살을 했는데 지금 본사가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가불 문제 심각합니다. 기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해서 공정위를 곧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처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공정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그 앞서 명백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잘못된 공정위에 대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공정위를 개혁시켜 나갈 건지 개혁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